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기관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북도 의회 배한철 의장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슈 토크 처음 찾아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한철입니다. 이번 폭우로 도내에 많은 피해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폭우로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인명구조차 출동한 군 장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터전에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한 결속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도민들께서 따뜻한 도움과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수해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등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난에 강한 경상북도로 더 나아가 지방시들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12대 의회 전반기 1년의 성과를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1년이 의장님께 어떤 해였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작년 7월 경상북도 의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예. 도장은 자부심이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네. 20년 넘게 지역에서 정치를 하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도 지난 1년간 특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야 했고 태풍, 힘남노와 극한 폭우 같은 재해도 겪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준비해서 후임자를 위해 기반을 잘 닦아야겠다는 다짐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경북도 의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해 네.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인 저뿐만 아니라 60명 도의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은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회는 도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결의하고 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동안 167건의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20건을 지적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도정과 개혁 행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향토기업의 기술과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네.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서민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어르신을 포함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점검을 강화하고 축제 예산의 중복 지수 지원을 막아 문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농업인 전기 재예방, 농기계 임대업 확충, 의용업, 기재 이동 수입 확대 등 농업 대전환을 도모했습니다. 지난해
올진 산불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산림인접지역에 안전공지를 조성하고 네. 폭우의 대비에 지하시설 물막이판 설치 및을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챙겼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진료비와 대출이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바꿔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현재 아직 인사권 독립은 미완성 상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조직이든 인재 관리를 잘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직 구성에 관한 권한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에 의해 사무처장은 2급인데 상급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급 자리가 없으니까 도에서 사무처장이 된다는 생각은 지금 법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장이 해결할 수도 없고 도지사에게 부탁을 해야만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행정, 정책 지원이라든지 또 정책 지원관을 채용하고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준비와 함께 타 시도와 협력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실지까지도 밝혀주셨는데요.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현재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북부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네. 예천, 봉화, 영주, 문경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가 나자마자 우리 경북도의 의장단과 위원장들은 피해 지역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참담한 정도로 너무 피해가 컸습니다. 비상연석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선제적 호응 촉구문을 전달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중앙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적극 건설 재난관리기금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전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앞서 언급한 이 지방자치법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시대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와 경북도에서 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경북이 준비하는 지방시대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방시대의 성공의 열쇠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조사업을 따내기 위해 매칭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보조사업 따낸 후에는 유지관리 예산을 부담한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재정자립도는 26%로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보조사업은 포괄 보조 방식 전환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2006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한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 공약 사업, 전시행정 등 잘못된 재정 지평을 줄여 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사실 경북도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북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2020년 우리가 266만 명이었던 경북 인구가 네. 2023년 6월 258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8만 명이 줄었습니다. 8만 명이라는 하는 숫자는 문경 정도 되는 시 하나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경북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과 함께 사회적 감소, 즉 인구 유출이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인구라도 젊은이가 10만 명, 도시와 노인들이 10만 명, 이건 엄청나게 큽니다. 청년들이 유아를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 아이들까지 모두 다 이주를 시킵니다. 영유아 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부모 수당과 부모 휴직법, 세제 혜택을 통해 오스트리아에는 부모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함께 출산을 반동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남 간진군에서 지난해부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60만 원씩 7년 동안 5,040만 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출생아가 40% 늘어났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건 어쩔 수 없지만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주거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해외와 국내 선진 사례를 살피고 경북 실정에 맞는 출산 유아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남은 의정 활동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고 계시는 조례안이라든지 의정 과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흔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이것은 어느 한 분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어느 지역에 계속 사느냐, 떠나느냐는 일자리, 소득,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지역이 가진 모든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뒷걸음치는 속도를 늦추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지정되도록 도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0일에 발표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구미 반도체 소재 특화 단지로 포함 및 2차 전지 핵심 소재 특화 단지로 지정되는 계획을 또 이뤘습니다. 국가 재정 지원과 기업 투자 유치, 고용 유발, 상주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시대, 지방 시대를 넘은 지방 정부로 화두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균형 발전, 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평부와 협력할 것을 확실하게 협력하고
요구하거나 따져볼 것은 확실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회 내부를 보면요. 이번 도의회가 출범할 때 초선 의원들이 좀 많아서 의정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1년간 이 초선 의원분들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60명 도의원 중 58%인 35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네, 초선 의원들은 규정과 절차, 조직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아 의정 활동에 서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12대 도의원 초선 의원들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의 의장까지 여기만 분이 4명이나 계시고 약사, 건축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내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35명의 초선 의원 중 최근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의원을 제외한 34분의 의원이 1년 동안 7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고 또 도정 질문도 먼저 하신다고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을 한 의원은 18명 중 17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네, 대부분의 초선 의원님이 연구단체에 가입해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정책, ESG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열정과 다선의원과 관력이 더 어우러져 더 나은 정책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지방 시대를 이끄는 도의회로 거듭나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주민과의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이 경북도 의회만의 소통법 뭐가 있을까요? 예, 경북도에는 도민과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소통 창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홈페이지에 생중계해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시대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과 서슴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영향이 큰 사업에 관해서는 정책 토론을 개최하여 도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도민 제보를 받아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묻고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공식 소통 채널도 중요하지만도 도의원들의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현지에서 도민들과 꾸밈없이 직접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60명 의원 모두가 이 점을 주시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북도에는 도민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도민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때로는 도민의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수록 한 발자국 더 다가와 꾸짖어 주시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충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골목에서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경북이 되도록 경북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구에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경북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